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기예보 들으셨죠?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걸로 됐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는 확실할 것 같고, 양이 얼마나 올 거냐는 것은 기압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 소식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스위스 대통령, 다시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대통령을 믿게 본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선거 대통령, 가짜 대통령, 좌파 대통령, 범죄인 대통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질 것은 스위스의 관세를 39%를 때렸어요. 39%. 참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미국이 대단해요. 그 부분. 그게 39% 맞고 나선 스위스 대통령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나라 이거 수출 미국에 하나도 못 오고 나라 이게 경제가 망치겠구나 싶어서 그냥 옷 부랴부랴 주워 입고 그냥 미국행으로 날아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얼마나 조정이 될지, 조정이 깎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이거는 한국에 지금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요즘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쪽에 이 정부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인권 탄압하지 말아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할 적에 얼마나 보복 관세를 맞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서명 날인이 안 됐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달 8월달 말일 때 미국에 가서 양자회담을 한다. 정상회담하고 다른 양자회담. 정상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양국에 있는 사람이 회담을 한다. 참 미국에는 말도 표현도 참 잘해요. 양자회담 아니면 그냥 관세협상 대표 책임자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정상회담은 아마 그런 그 뉴스가 나오는 경우는 당분간 한미 관계에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여튼 스위스가 39%, 트럼프 대통령 눈밖에 나가지고 39%를 맞았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의 관세가 아직도 정확히 합의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발표했잖아요. 15%에다 3,500억 달러
약 400조 되는 돈을 미국에다 일방적으로 투자를 한다. 투자한다. 거기에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쓴다. 그게 협상을 했다면 경제는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협상력도 너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재명 이 정부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득을 주고 위한 그런 정책을 하기는 아예 부족한 그런 정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도 여러분들 정청래 민주당의 대표로 됐잖아요. 제가 전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아마 정청래 성격상 탱크같이 막 밀어붙일 거예요. 막 밀어붙일 거예요. 어제 본회에서 뭐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그는 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해서 영구 집권을 노리는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방송국을 지금도 좌파들의 방송국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이 방송 3법을 만들면 완전히 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좌편의 방송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입니다. 막 밀어붙이잖아요. 막 밀어붙여. 지금 많이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국 뭐 혁신당인가 뭐 하는데 거기 있는 조국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근데 조국을 뭐 구속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8.15 사면 이야기를 꺼내나고 있습니다. 사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을 지피는 거예요. 서서히 연기 내면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전애들 민주당에 있는 사람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의견 충돌해서 싸우다가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딱 뭉칩니다. 그게 좌파들의 특기예요. 근데 우파들은요, 자기네 당의 이득이 되든지 뭐 손해가 되든지 상대편 당의 뭐 이득이 되든지 뭐든지 해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나갑니다. 밀어붙이고 나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뭐하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그거 갖다 시골 말로 똥꼬집이라고 그러죠. 똥꼬집.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바꿔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게 보수당의 약점이고 보수당의 그 단결력이 없는 완전히 모래알같이 헤쳐지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대로 이렇게 뭉치는 것은 보수당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에 있는 사람들이 4분 5별 대고 내부 총질하고 거기서 상대편 당과 손을 맞잡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지금 구치소까지 가서 뭐 팬티까지 입고 뭐 버텼느니 판티만 입고 있느니 뭐하니 그 인권 모독에 대한 그런 그 발표, 그런 그 브리핑, 또 그런 그 기사 이거는 국익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외국의 까시거리밖에 안 돼요. 옛말에 이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과응보라. 한 대로 죄를 받는다.
이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인권 모독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망신주기, 대통령을 그렇게 끄집어내서 대통령을 갖다가 세계에다 아주 인권을 그냥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망신주고 흔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이재명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뭐 선명당 같이 그렇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흔들고 탄핵하고 뭐 조사하고 지금도 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이다 뭐 해서 지금도 조사. 와, 내가 김건희 여사라면 말이죠. 아니야, 싫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처녀 때 했었던 일을 갖다 지금도 말이죠. 그냥 계속 문재인 정부 때 그거 그냥 2년 동안 그냥 검찰 동원해서 조사하고 뒤집고 까고 흔들고 털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지금도 또 특검이 또 온대요. 근데요, 그런 데 대해서 선명하고 아주 깨끗한 거 척하더니 말이죠. 이춘석 법사위원장,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차명으로 그 보좌관인가 뭐 비서관인가 사람 통해서 차명으로다가 주식 거래 뭐 억대를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어떻게 막을 수 없으니까 민주당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탈당을 해요. 탈당해서 그냥 있다가 그다음에 얼마쯤 되면 다시 복당을 합니다. 그 민주당 지난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식 거래하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여론이 들끓고 요즘에 주식이 좀 떨어지고 뭐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즉발 당에서 탈당. 본인이 탈당한 것 같지만 당에서 내민 거죠. 여하튼 이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가 되고 나서는요, 뭐 야당을 해체시킬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요. 뭐 야당의 그 대표 사과 없으면 악수단한다. 뭐 이렇게 얘기인데 악수 안 하면 무슨 의원 배지가 무슨 값이 떨어지나요? 뭐 자격이 떨어지나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죠. 정청래는 좀 다를 겁니다. 가면 갈수록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마 부딪히는 일이 많을 겁니다. 당은 당이요, 뭐 행정은 행정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뭐 제2의 이준석 한동훈이 될지도 모르죠. 정청래가 앞으로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정청래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선을 넘었다 싶으면 또 이제 손을 보겠죠. 그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도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 이 경제를 위해서는요,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 관세를 협의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재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나라 국가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특사 부탁을 해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만나서 협상을 해라. 이렇게 한다면 국가의 획기적인 세계 그 각 나라 그런 데서 관세 협상한 거에 아주 예상 외의 한국과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이 선거의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선거 때 부정선거로 낙선했다 전에
그러게 돼서 아주 뼈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동병상련이죠.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적으로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파면시킨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인정 못합니다. 이걸 억지로 쓰는 좌파들만 우기는 것이지. 내란이 될 수 없잖아요. 왜 내란이 됩니까? 그건 헌법에 나와 있는 계엄권을, 대통령에게 주어진 계엄권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39% 관세 폭탄을 맞고 나서 스위스가 발칵 뒤집힌 것과 같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둔 방위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보관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국가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이재명 정부는 가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도 아리숭하게 중국 간의 거래는 새롭게 예전 수로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가려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을 택하든지 중국을 택하든지 결정해라. 한국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렇게 눈치껏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해라. 저도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택하든지 시진핑을 택하든지 양자택일 해라. 한국. 네. 중국의 사람들, 중국에 보면 쎄쎄라고 중국을 갖다 친중 친북 세력이니 뭐니 좌파니 이렇게 많이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많이 여유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걸 하느니, 그런 나라와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고 있는 미국이 볼 때는 한국을 믿을 수가 없다. 믿을성이 없다. 앞으로 중국이 자꾸 커지고 대만을 침공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미국에 같이 동맹으로 같이 가는 거냐, 아니면 옆으로 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관세 이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자, 미국 시장이 거대한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수출품이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관세 폭탄을 맞게 되면 수출 하나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정이 15%라고 하는데요. 스위스같이 30% 이상 맞게 되면, 보복관세 맞게 되면 어떨 거예요? 아주 기업도 수출 못하고 기업들 생산도 못하고 기업이 망가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이라고는 주식시장이 망가져지고 파괴되고 외국 기업 다 떠나고, 기업이 안 되면 노동자들 다 실직해서 되고, 대한민국 뭐 먹고 살 겁니까? 집 팔아서 먹고 살아요? 집은 누가 사요? 하여튼 이번에 스위스 사태를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이 나라 정부가 대처를 잘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하고 나면 안 하. 지금 현재 대통령 휴양소에 가서 지금 현재 휴가 보내고 있는 이재명, 참으로 국가에 대해서는 자기 이득, 자기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윤석열 대통령 같이 그런 희생정신이 없어요. 미래를 볼 것도 없습니다만, 어떤 게도 국민으로서 걱정을 하죠. 기업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 후손들이 잘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예사에 넘기면 안 되죠. 남의 일 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비 소식이 오는데요. 아마 더위는 좀 주춤 올 겁니다. 그러나 예정치 못하는 지난번에 무안이나 한평에 비가 이렇게 폭탄이 오듯이 떨어지듯이 물폭탄이 떨어지듯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계례성 폭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